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손흥민을 리스펙트하는지가 보여지냐면, 원래 이게 막 이렇게 엉키잖아요. 이렇게 엉키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밀기도 하고 막 여기서 막 이러다가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좀만 보시면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를 직접 일으켜줍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이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라든가 본인들이 이 선수에 대한 이런 뭔가 존경심이라든가 존중이 없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장면인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클래스가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토트넘 심층 분석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가 실수를 하면서 쿠두스 선수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쿠두스 선수가 굉장히 1대1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1대1을 가져가면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보웬이 이쪽에서 이제 뛰어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안토니오가 여기서 이거를 건드리려고 이제 나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안토니오가 플레이를 가져가다 보니까 보웬이 시야에 가려져서 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쉽게도 이제 정강이에 맞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포로도 그렇고 우도기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이드에서 1대1을 잘하는 윙어를 만났을 때는 역시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토니오랑 보웬이 서로 이제 웃으면서, 보웬 입장에서는 그거 너가 안 왔으면 내 골이었는데 하고 있고, 안토니오는 뭐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보웬도 이제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던 장면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는 벤탄쿠르가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우도기를 보고 패스를 굉장히 잘 줬고요. 우도기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뛰어들어오는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베르너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베르너는 이번 시즌 정말 후반기에 영입을 잘한 선수라는 게 보여지는 장면 중 하나인데, 베르너가 가장 특기 중 하나가 이제 득점은 잘 못하지만 이 사이드에서 1대1을 걸다가 사이드로 친 다음에 올리는 요 왼발 크로스만큼은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준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베르너가 1대1을 가져갔고 크로스를 올렸고 존슨이 뒤에서 뛰어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번 그 A매치 기간이라든가 혹은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요거로 특화해서 공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사이드에서 1대1을 걸 수 있는 선수들로 바깥쪽으로 파게 만들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공격수 혹은 반대편 윙어가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하는 기회 창출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넣기 어려운 골이었는데, 존슨이 원래 이런 거를 잘 넣을 때도 있고 이제 못 넣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웠는데 존슨이 몸을 잘 돌리면서 득점을 가져가면서 이제 4분 만에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면서, 와, 이번 경기 토트넘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쉽게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죠. 그래서 베르너도 이제 본인이 잘했다, 나 쩔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베르너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존슨도 이제 세레모니하러 가다가, 야, 이거는 내가 세레모니로 갈 게 아니라 빨리 베르너한테 가야겠다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포 감독님도 굉장히 만족해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인데, 왜 이러냐면 이거는 진짜 그 후반기에 들어서서 경기력 기복이 나온 이후부터 토트넘이 이런 장면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주전으로 나오던 클루세스키를 제외시키고 베르너와 존슨이 선발로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가 탈압박 잘하고 패스 연결 잘해줬고, 우도기가 치고 들어가면서 한번 벤탄쿠르를 거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도기 입장에선 사실 이쪽으로 상대방들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벤탕이 반대쪽으로 가길 원했을 거예요. 잘 따라오는 수비수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베르너가 굉장히 좋은 1대1을 보여주면서 존슨이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리고 오프사이드 라인도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장면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공보다 앞서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슨이 득점을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절대 아니었어요. 존슨이 여기서 몸을 탁 돌리면서 그냥 발만 갖다 대서 득점을 하는 정말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메디슨이 벌려있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주고 2선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2선 침투를 가져가는 건 베르너 보고 살려달라고 하던가, 메디슨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가운데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기는 공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튀어나오면서 받게끔 하려는 부분 전술이죠. 네, 역시나 베르너가 이런 세밀함이 부족하면서 패스가 잘못 이어졌고, 이런 거를 토트넘이 이제 재차 압박을 해주면서 빠르게 5명이 파케타를 둘러싸서 뺏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슈팅각을 보려다가 도저히 슈팅각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오고 있는 포로에게 패스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존슨한테 아직은 아쉬운 장면이다. 존슨이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포로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빠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존슨이 안으로 이렇게 쫙 뛰어들어가 줬으면 수비수가 끌려갈 수밖에 없고 포로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존슨이 오히려 여기 서 있으면서 길을 막는 장면이 돼버리죠. 그리고 포로가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슈팅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임팩트 자체는 좋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로가 역시나 아쉬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토트넘이 좋은 것 중 하나는 풀백들이 높은 위치까지 띄워주면서 관여를 해줘서 좋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오는 단점 중 하나는 풀백들이 높은 위치에 가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주로 이 풀백들에게 오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들에서 득점을 많이 해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아쉽긴 했죠. 이번에도 베르너가 흔들어주고 메디슨에게 공을 빼주고 메디슨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흔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메디슨이 들어갈 때 베르너도 띄워주고 이 패스가 이어지게 된다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거 얼리 크로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툭 나와주면서 이제 슈팅이라든가 또다시 연계해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랜만에 손흥민의 ZZ존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게 득점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페비앙스키에게 너무 정면으로 갔던 장면이죠.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웬만하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골을 넣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너무나도 많죠. 이게 진짜 이걸 뚫고 수비수를 안 맞추고 슈팅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슈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우도기가 높은 위치로 올라와 주면서 뛰어들어가는 베르너에게 빠른 패스가 이어지고요. 베르너가 이제 본인이 잘하는 1대1을 또다시 긍정적으로 이제 가져가 주면서 여기서 베르너가 똑같이 본인이 잘하는 바깥쪽으로 쳐서 이제 드리블해서 크로스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메디슨도 뛰어들어왔고 손흥민 선수도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블락킹이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존슨도 뛰어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이 전까지는 조금 더 뭔가 이런 돌파보다는 안으로 먹이면서 우도기가 잡고 혹은 뛰어들어가는 윙백이 잡아서 크로스 올리는 상황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 윙어들의 1대1을 걸어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거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도 기복이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최근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고,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윙어가 1대1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좀 1대1을 긍정적이게 해라 라고 좀 오더를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웨스트햄 하면은 딸깍이죠 여러분들. 보웬, 쿠두스, 워드프라우스 이런 선수들이 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너킥이 나왔고 보웬이 이제 올리는 장면인데 볼이 굉장히 잘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스트햄 선수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비카리오 앞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내내 이제 보였던 유일한 약점 중 하나가 비카리오가 이런 제공권, 코너킥에서의 제공권이 좋지 않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주마의 등에 맞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졌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마의 표, 본인이 죽여줬다, 이제 완전히 어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좀 웃기긴 했는데, 파케타가 이게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거의 준마를 그냥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막 3번을 치면서 이 준마가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진짜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준마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바로 안아주는 장면. 근데 진짜 저는 요즘 모예스 감독님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모예스 감독님이 막 퍼기 시절 때부터인가 아마 막 에버튼에서 감독하고 아마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맨유 갔다 오고 막 팀들 돌아다니면서 웨스트햄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우승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웨스트햄에서 항상 웨스트햄을 데리고 좋은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참 연세가 들어가고 계시고 열정이 낮춰질 나이기도 한데, 모예스 감독님을 보면서 좀 불타오르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비 오는데 레인 자켓 딱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골르고 나서 선수들한테 와서 바로 지시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지금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빼곡하게 비카리오가 못 나오게 막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 나오면서 반더벤 끌고 나오고 반더벤에 이제 키를 넘겨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 그래서 토트넘의 약점이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 이 세트피스의 실점률이 조금 어느 정도 약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우도기가 안으로 치면서 메디슨이 벌리고 있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준마도 절대 느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마가 쫙 뛰어들어오면서 태클을 깔던 장면이 나오는데, 전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태클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발이 이렇게 딱 랜딩이 돼서 주마가 공을 정확히 건드렸지만 그 이후에 발이 껴서 이제 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장면에서 발이 끼지 않으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손흥민을 리스펙트 하는지가 보여지냐면, 원래 이게 막 이렇게 엉키잖아요. 이렇게 엉키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밀기도 하고 막 여기서 막 이러다가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줌마 보시면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를 직접 일으켜줍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이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라든가 본인들이 이 선수에 대한 이런 뭔가 존경심이라든가 존중이 없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장면인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클래스가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서 이제 또 벤탄쿠르의 실수가 나왔고 요거를 이제 뺏어가지고 웨스트햄이 공격을 가져가는 장면이죠. 안토니오가 여기서 좋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좋은 슈팅을 또 비카리오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슈팅이었는데 이거를 비카리오가 세이빙을 하는데, 비카리오가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쳐내는 방향을 끝까지 집중해서 좀 멀리 가게끔, 골대와 바깥쪽으로 가게끔 하는 펀칭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데 떨어졌으면은 쿠두스가 뛰어들어오면서 세컨볼로 득점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바깥쪽으로 쳐내는 장면입니다. 비카리오 보면은 진짜 뭔가 요리스 대신에 들어왔던 골키퍼들을 보면 뭐 포스터도 있었고 막 조하트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요리스 전성기에 비해 굉장히 좀 불안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비카리오를 보면 진짜 발밑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것까지 좀 요리스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쿠두스에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보웬이 뒷공간 침투를 하고 있는데 우도기가 이제 끝까지 따라가 주면서 처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도기도 힘들어하고 있는 표정이 보이죠. 언더래핑을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이 풀백 자리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토트넘 전술을 좀 따라해 보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데, 선수들이 풀백 선수들이 확실히 활동량이 많게 되고 풀백 선수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다시 이제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왔고 계속해서 안토니오가 비카리오를 못 나오게 막아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헤딩이 나옵니다. 좋은 헤딩이 나왔는데 이게 시야가 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카리오가 여기서 환상적인 세이빙을 또 보여줍니다. 진짜 이 반응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고, 여기서 이제 안토니오가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헛발질을 하게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간신히 볼 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헤딩을 하고 비카리오가 맞고 튀어나오는 볼을 이제 안토니오가 슈팅을 할 때 오프사이드 위치였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패스가 이어지고 파케타가 왜 브라질리언인지를 좀 볼 수 있죠. 사실 이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온다고 할 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는데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좀 첼시 전성기 때 오스카 보는 듯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파케타가 돌아서서 굉장히 좋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타겟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선제성만큼은 진짜 인정해야 되지 않나. 토트넘에 이런 공미 하나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다시 이제 존슨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존슨이 본인이 속도를 살리기보다는 짧게 치다가 이 얼리 크로스 각 보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고 있고 베르너가 이제 뛰어들어가다가 멈춰요.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저는 항상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왼쪽 윙이나 오른쪽 윙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 어시스트라든가 득점하기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토트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편 윙어가 이렇게 올려주면 사실 이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파포스트에 그냥 대가리 받고 뛴다면 들어갈 득점이 찬스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너가 아쉽게도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또 딸깍 패스가 이어지죠. 굉장히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 번에 딸깍 패스를 이어줬고, 이제 라인이 높다 보니까 안토니오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서 이제 반더벤의 장점이 나오죠. 이게 반더벤 있고 없고 차인데 이거를 반더벤이 따라가면서 공을 따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안토니오의 힘도 느껴지는 게, 반더벤이 이걸 땄지만 안토니오가 이거를 힘으로 이제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비까지 와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다시 일어나죠. 그러면서 안토니오가 1대1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안토니오의 자세만 보고 비카리오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버리면서 안토니오의 슈팅을 완벽히 막아주는 장면입니다. 진짜 미친 선방입니다. 미친 선방. 이 장면 보시면 비카리오가 지금 발 모양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발 모양을 보면서 바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진짜 이 선방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소니가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으로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되고 호이베르가 오버래핑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사실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윙어가 안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으면
뭐 메디슨의 언더래핑이라든가 우도기의 언더래핑 혹은 미드필더가 이렇게 뒤로 돌아주면서 이 패스를 살려서 여기서 이제 컷백이라든가 이제 크로스가 올라와서 득점이 많았더라고 하면은 이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장면보다는 윙어가 1대1을 쳐가지고 바깥쪽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지 않았었나. 손흥민의 굉장히 질 높은 패스가 들어왔고 호이베르가 이제 바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요 크로스 장면에서도 사실 포스텍이 원하는 건 이렇게 히샬리송을 보기보다는 존슨이 뛰어들어가고 히샬이 뛰어들어가 주면서 요 앞자리에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넣어주는 낮고 빠른 크로스가 좀 포스텍이 원하는 크로스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런 장면인데 여기서 셉셉이가 이제 크로스를 올렸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찬스가 우도기에게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93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마지막 슈팅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풀백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이 이 중요한 순간 때 이 풀백들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도기랑 포로를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이런 결정적인 찬스들이 풀백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이게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축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우독이랑 포로의 이 마무리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야지만 토트넘이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갔던 장면인데 아마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포스텍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장면이죠. 쿠두스가 쫙 올려주는 게 굴절이 되면서 이제 뒤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고 다시 넣어주는 거를 보엔이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카리오가 굉장히 잘 나왔지만 보엔이 이걸 한 번에 이제 넘겨주면서 웨스트햄이 득점을 할 뻔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파케타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반더벤이 블락킹을 해주면서 다시 뒤로 가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우도기가 이제 커팅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치고 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골 넣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여기서 들었거든요. 그 푸스카스 받았던 위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여기서부터 이제 미친듯이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샬리총도 일직선으로 뛰다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돌아주면서 손흥민이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셉셉이도 뒤에서 돌고 있고 뒤에도 보면은 3명이나 토트넘 선수들이 이기기 위한 열정이 좀 보이는 침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총을 살려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이 생길 수 있게끔 클루세스키가 뛰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셉셉이가 이제 앞으로 잡아놓으면서 뛰어들어가는 히샬을 보고 이걸 이제 한 번에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입력이 된 것 같아요. 포스테클루 감독님으로부터 빠른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득점을 가져가자 이게 좀 입력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셉셉이라면 이래도 조금 타이밍을 끌다가 천천히 준다든가 혹은 이렇게까지 빠른 선택을 주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사실 좀 더 기다려서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살려줬으면 분명히 이건 득점이 일어날 수 있었던 장면인데 셉셉이가 여기서 이제 바로 킥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도대체 왜 차냐? 나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좀 기다려줘야지. 지금 이거 왜 킥하냐? 라는 표정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킥이 막히면서 다시 웨스트햄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바로 전진이 되면서 웨스트햄에 이제 또다시 미친 카운터택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진짜 마지막 1분 숨막혔죠. 순식간에 토트넘이 수적 우위가 있었던 공격 장면이 나왔었는데 바로 파케타가 치고 들어가면서 쿠두스가 띄워주면서 2대3 상황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도 사실 파케타 쿠두스 그리고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안토니 오면 웨스트햄이 이거 넣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파케타가 이제 본인이 힘을 모아서 슈팅을 하려고 했던 장면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수비들이 이렇게 좁혀지게 되고 안토니오가 이제 뛰어 들어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나봐. 파케타한테 때리지 말라고 본인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파케타도 여기서 때리려다가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꼬아서 사실 그냥 이거 땅볼로 이렇게 깔아줬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득점으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케타가 역시 본인은 브라질리언이다 라고 하면서 굳이 이거를 칩샷으로 줍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나왔고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1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프리미어리그 이제 현재 승점 테이블인데 아스날이 어제 루튼에게 이기면서 68점 1등을 다시 찍었고 리버풀은 67점 맨시티 67점 아스톤빌라가 어제 패배를 했지만 한 경기 더한 상태에서 59점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이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 차이에서 이거를 2점 차로 줄이면서 57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어제 졌기 때문에 토트넘은 다음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토트넘은 노팅엄을 상대로 다음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60점이 되므로 사실
이 7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아스톤 빌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 과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어떤 팀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게 될지가 좀 재미있지 않을까.